비폭탄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가 14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고령자가 한 48%가량 증가했답니다. 요새는 나이가 든 이제 고령자들도 과거보다 신체 나이가 좀 더 젊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70대인데 과거에 53세와 비슷한 신체 나이를 보이고 있답니다. 체력이나 정신이나 사고가 훨씬 더 깨어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70대 나이에도 투기하고 욕심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투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젊은 혈기, 이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좋은데 자산시장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돈을 빌려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의 파산, 신용불량자의 비율도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식 대신 빚져가지고 그렇게 파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불효 파산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죠.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그런 씁쓸한 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좀 냉정함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 말하면 뭐 별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삶, 정상적인 삶에서 격리가 돼서 사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 못한다. 그러면 뭐 가족들 신용카드 쓰면 되지. 핸드폰 개통 못한다. 그냥 가족 이름으로 핸드폰 추가로 개통하면 되지. 뭐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길도 부직이 있습니다. 현금 쓰면 되고요. 뭐 자기 통장 사용 못한다. 근데 2024년 12월인가요? 그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뭐 제 생활비 185만 원인가요? 그걸 딱 보유할 수 있는 또 계좌가 또 만들어진대네요. 그래서 아마 2026년 1월부터는 그게 시행이 되면 이 채무불량자들, 빚쟁이들, 신용불량자들 또 이제 나름 이제 그런 또 혜택들을 받게 되는 거죠. 채권자들이 봤을 때는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돈 받아야 되는데 저놈한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2억인데 그놈은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고 아이 나 몰라 파산할 거야. 파산해버리면 채권자들은 돈 날리는 거잖아요. 회생할 거야. 90% 탕감받고 10%만 내면 개인의 생활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어. 이런 짓거리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 채권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치미는 모습인가요? 신용불량자, 채무불량자. 그 정도까지 간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먹으면 놈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개막장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런 짓거리들을 하며 사는 거죠. 그냥 인생이 원래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냥 나 몰라라고 산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죠. 수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좀 살피고 잘 좀 따지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은데 쉽게 생각하고 빚내가지고 그 빚으로 좀 더 굴려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춰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죠. 잘 챙겨야 됩니다. 우려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지내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죠. 그런 만만하지 않은 시대, 되게 우려스럽고 되게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궁리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삐끗하면 추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우리가 비슷한 사람으로 보통의 사람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악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지경에 놓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손절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간에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그 때문에 받는 영향도 엄청나죠. 되게 우려스러울 겁니다.
되게 안타까울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며 지내야 될 겁니다. 살아봐야죠. 두고 봐야죠. 좀 더 다듬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산다라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삶이 지켜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영원히 그 우울하고 불행한 그 지형불량자, 채무불이행자, 주민등 말소자의 삶을 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죠. 근데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만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곁에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티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조심하면 살아가야 되고, 경계하는 마음을, 낮은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만큼 무서운 게 없죠. 세상에 돈은 목숨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계, 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줄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것, 매우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선배들이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구슬땀 흘리고 군말 없이 자신의 간과 쓸개를 다 내어놓고 열심히 우직하게 일했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더 열심히 삽니다. 60대, 70대, 80대임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여서 정말로 구슬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중장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비록 빚졌다, 채무불이행자다, 지형불량자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맞이하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좀 더 분발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채권을, 빚을 갚아가며 수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힘을 내야 되고 길을 찾아 나서야 되고 이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해보자고요. 맞서보자고. 앞으로 나아가보자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힘내고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가능성을 키워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길이 열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 강해져야죠. 좀 더 힘내야죠. 어떻게든 살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상황을 개선시켜야죠.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